엑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계산식과 함수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은 스프레드시트라고 해서 이런 계산식을 미리 작성해 놓고 데이터를 변경하면 자동으로 어떤 결과들을 표시해 주는 기능, 네,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엑셀에서 일반적인 그냥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그냥 그 데이터가 뭔지 인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타이핑을 해서 네, 엔터를 치면 네, 이건 그냥 텍스트라서 좌측 정렬되고요. 숫자를 쓰게 되면 이렇게 우측 정렬돼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엑셀에서 계산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 계산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일단 등호를 제일 앞에 입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등호를 입력하게 되면 지금부터 계산식을 작성할 거야. 이렇게 엑셀에게 알려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국어, 영어, 수학의 합계를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계산식은 결과를 표시할 셀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해볼게요. 등호, 그 다음에 각 셀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것. 자, 이렇게 하면 수식 작성이 끝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네, 이렇게 결과가 표시가 되죠. 네, 수식 입력줄에는 이 계산식 원본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작성했던 셀에는 결과 값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지워 볼게요. 계산식은 여기서 작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수식 입력줄에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네, 똑같이 등호 쓰시고 이거 더하기 이것 더하기 이것 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똑같이 결과가 되죠. 만약에 잘못 입력해서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셀을 더블 클릭해서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서 네, 수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엑셀 버전이 업버전 되면서 좀 편리한 기능이 추가된 것이 예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수식 입력줄에서 수정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이 계산식에 사용된 각각의 셀, 그 색상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수식을 작성하실 때 참고를 쉽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엔터 할게요. 자, 그리고 이 학생들의 모든 성적의 합계를 구할 때 똑같이 일일이 작성을 해줘도 되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자동 채움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마우스 커서 모양이 여기 작은 네모 점 위에 가면 얇은 십자 모양으로 바뀌고요. 이걸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네, 모든 학생들의 셀 데이터에 맞게끔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네, 이걸 엑셀에서 사용하는 자동 채움이라고 하고요. 함수나 아니면 일반 계산식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가시면 두 번째에 맞게끔 이렇게 행 번호들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산식에서 이것을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셀 이름에 아무런 기호가 붙지 않은 상태, 이걸 상대 참조라고 하고요. 상대 참조는 자동 채움을 했을 때 그 결과 셀에 맞게끔 각각의 셀 이름이 변경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방 보신 것처럼 엑셀에서는 등호를 쓰고 계산식을 사용하게 되면 4칙 연산에 쓰이는 기호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보실게요. 네, 이 기호들은 산술 연산자라고 해서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는 별표, 그 다음에 나누기는 슬래시. 네, 이걸 이용하시면 4칙 연산을 다 구현하실 수 있고요. 특이하게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삭감 모양. 삭감 모양을 쓰게 되면 거듭 제곱이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등호 쓰고
14가 3 이렇게 쓰게 되면 10의 3승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는 하시고 10, 그 다음에 4가 3. 네, 이렇게 하면 1000이라는 값이 표시가 되죠. 네, 거듭 제곱이라는 것을 계산할 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숫자에 퍼센테이지라는 기호를 붙이게 되면 백분율이라고 해서 현재 입력된 값을 백분율로 표시하는데, 그냥 숫자 100이라면 그냥 숫자 100이지만 100에 퍼센테이지를 붙이게 되면 그 숫자 100은 퍼센테이지로 계산이 돼서 100분의 1 값으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현재 얘는 100이고요. 여기에 퍼센트를 붙이게 되면 얘랑 얘는 완전히 다른 값이 됩니다. 얘는 숫자로 따지면 그냥 100, 얘는 숫자로 따지면 1과 같은 그런 값이 됩니다. 현재 백분율이라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만약 이것을 숫자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1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백분율로 변경을 시킨다는 의미는 실제로 이 값에 대한 계산식의 결과도 보면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써볼게요. 는 하고 이거 곱하기 5 하게 되면 얘는 500이라고 나오고요. 얘는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5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0%는 1과 똑같은 값이다. 그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산술 연산자와 같이 또 쓰이는 아주 중요한 연산자가 있는데요.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비교 연산자는 엑셀에서 어떤 수식을 써서 데이터의 조건식을 검사할 때 쓰는 그런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산자는 여기에 기록된 6개만 사용을 합니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거 말고도 다른 연산자들이 존재를 하지만 엑셀에서는 딱 이렇게 6개의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걸 사용하시게 되면 어떤 조건에 대한 결과가 참, true 또는 거짓, false로 해서 결과를 표시해 줍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if라는 조건 함수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급 필터나 아니면 조건부 서식 이런 쪽에 조건을 지정할 때 사용이 됩니다. 볼게요. 숫자 100이 있고요. 숫자 200이 있다고 보시면 자, 이거 두 개를 서로 비교해서 결과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식이기 때문에 항상 등호를 써야 되고요. 얘를 선택하고 이게 흔히 얘보다 자,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거짓이 됩니다. 왜냐하면 200이 100보다 당연히 크죠. 그래서 false라고 거짓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참이 나오겠죠. 조건식의 결과는 항상 참 또는 거짓. 이 조건식의 결과를 이용해서 다른 기능들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하게 부등호와 등호를 같이 써서 이상, 이하 그렇게 표시를 하고요. 수식 중간에 있는 등호는 간리하고 묻는 조건 연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거짓이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 100을 쓰시게 되면 참이 나오죠. 이걸 조건 연산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자주 쓰이는 연산자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연결 연산자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연결 연산자는 뭐냐? 등호로 시작하는 수식 내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서로 연결하고 싶을 때 그때 연결 연산자를 씁니다. 앰퍼선드라고도 얘기를 하죠. 얘도 키보드에 있습니다. 키보드에 보시면 숫자 7 위에 있는 그 기호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에 있는 예시처럼 텍스트와 텍스트를 묶을 수도 있고요. 또는 숫자와 텍스트 또는 어떤 수식의 결과와 텍스트를
묶어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는 대한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민국이라고 되어 있다. 이거 두 개를 같이 붙여서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등호 쓰시고 예, 그다음에 연결연산자 예, 이렇게 쓰시면 같이 이렇게 묶여서 표시가 됩니다. 숫자 1, 2, 3 그다음에 4, 5, 6 네, 얘도 같이 묶으면 예, 그다음에 연결연산자 네, 아래쪽 네, 같이 묶여서 표시가 되죠. 자, 근데 자,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과를 잘 보세요.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왼쪽으로 붙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1, 2, 3, 4, 5, 6 1, 2, 3이라는 숫자와 4, 5, 6이라는 숫자를 붙여서 연결연산자로 연결을 해줬더니 왼쪽으로 붙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숫자 1, 2, 3, 4, 5, 6이 아니고요. 두 개의 숫자를 붙여서 연결연산자로 표시되는 결과는 텍스트 데이터가 됩니다. 문자 데이터가 돼요. 자, 그래서 좌측으로 정렬이 된 것입니다. 문자에 대한 이 결과는 숫자 두 개에 대한 어떤 연산의 결과가 일반적인 연산, 그러니까 4층 연산의 결과가 아니고요. 두 개를 서로 붙여서 네, 문자 형태로 표시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텍스트와 숫자를 같이 연결해도요. 는 하시고 예, 연결 연산자 1, 2, 3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네, 숫자도 하나의 텍스트로 인식을 해서 연결을 해주고요. 결과는 텍스트 데이터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연결 연산자를 이용하는 순간에 숫자 데이터도 네, 텍스트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평균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연산을 나누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세 과목의 합계 나누기 3 하게 되면 평균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는 하시고 네, 이 값 나누기는 슬래시 3 이렇게 쓰게 되면 아주 잘 연산이 됩니다. 자동 채움은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표가 딱 만들어진 경우에는 더블 클릭해 주셔도 이렇게 자동으로 채우기가 됩니다. 그렇죠? 아주 잘 계산이 됐습니다. 현재는 표시 형식이 일반이라서 네, 이렇게 소수점 아래 숫자 값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숫자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폭을 조금 더 넓히면 네, 더 잘 보이겠죠. 자, 그래서 요거 소수점 아래 숫자 줄이는 거 이렇게 한 자리까지만 표시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옆에 과목수라는 텍스트 아래에 3이라는 값을 직접 입력한 셀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네, 정확하게 91점이라고 평균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네, 에러가 났어요. 자, 왜 에러가 났을까요? 첫 번째 행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만 두 번째부터는 자동 채움을 하게 되면 좌측의 합계는 같이 내려오는 게 맞는데 오른쪽에 있는 과목수 아래에 있는 숫자는 인식을 못하게끔 같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div/0 이건 무슨 에러냐?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누면 안 된다. 뭐 그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에러입니다. 잘못된 수식을 썼다. 자,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동 채움을 했을 때 왼쪽에 합계는 같이 내려오고 과목수에 대한 이 값은 고정되게끔 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네, 참조를 변경시킨다고 합니다. 어떻게? 뒤쪽에 있는 J3에 가셔서 단축키, 키보드 F4키가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 $J, $3이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엔터 치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아주 잘 결과가 표시가 돼요. 자, 보세요. 좌측에 있는 합계는 같이 결과 셀에 따라서 내려오지만 오른쪽에 있는 요 지정된 셀은 고정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자동 체험을 했을 때 이걸 엑셀의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자, 셀 이름 앞에 있는 이 달러 기호는 네, 자동 체험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변경하지 말고 그냥 현재 값으로 고정시켜라. 뭐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대 참조는 엑셀의 가장 기본적인 참조 형태. 결과 셀에 따라서 어떤 셀의 행과 열에 해당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변경시켜 주는 거고요. 절대 참조는 이렇게 앞쪽에 달러 기호를 붙여서 자동 체험을 하더라도 그 위치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합 참조라는 건 둘 중에 하나만 고정시키는 거예요. 열 고정해서 영문자 앞에 달러를 붙이게 되면 자동 체험했을 때 열만 고정을 시키고 숫자 앞에 달러가 되어 있다면 자동 체험했을 때 행만 고정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적용할 때 달러 표시를 키보드에서 직접 입력하셔도 되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기능키 F4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상대 참조에서 한번 누르면 절대 참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누르면 행을 고정하는 혼합 참조, 한 번 더 누르면 열을 고정하는 혼합 참조, 한 번 더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상대 참조로 돌아가게 됩니다.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처음 상태에서 한 번 누르면 절대 참조, 두 번째 혼합 참조, 세 번째 혼합 참조, 다시 상대 참조, 뭐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이건 일반 수식일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함수식을 쓸 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의 예제는 금방 보셨고요. 그렇다면 혼합 참조는 과연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 그냥 간단한 예제를 하나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가 있고요. 이렇게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10, 20, 그다음에 30, 40, 자,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거 곱하기 요거 열에 있는 숫자에서 행에 있는 숫자들을 곱해서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수식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는 하시고 얘 곱하기 그리고 위에 있는 거 이렇게 하시게 되면 결과가 잘 표시가 되죠. 자, 나머지 셀들은 복사를 해서 각각의 행과 열값에 의해서 계산이 정확히 되게끔 하고 싶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들어가시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누적된 곱셈이 되죠. 그렇죠? 첫 번째는 맞는데 두 번째 걸 하게 되면 열에 있는 값이 아니고 바로 밑에 있는 셀 값과 곱하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잘못된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위에 있는 L6이라는 값이 아래쪽으로 내릴 때는 고정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 L6을 혼합 참조를 하는데 뭐만 고정시킨다? 여섯 번째 행이라는 값만 고정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주 잘 동작을 합니다. 수식을 보시면 왼쪽은 같이 내려오고 위에 있는 1번은 고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오른쪽으로 복사 한번 해볼까요? 복사했더니 얘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했더니 왼쪽에 있는 행값이 같이 움직여서 결과적으로
네, 여기 있는 값들이 곱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누적된 곱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오른쪽으로 복사할 때 이 값은 2, 3, 4로 바뀌어도 되지만 왼쪽에 있는 10이라는 것은 고정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앞에 K7이라는 요 셀 정보를 참조를 변경해야 됩니다. 어떻게? 네, 열만 고정시킨다. 열은 K열로 고정을 시킬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얘를 드래그해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잘 제대로 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에 있는 어떤 참조값, 그 다음에 열에 있는 어떤 참조값을 정확하게 적용시켜 주기 위해서는 뭘 쓰셔야 된다? 혼합 참조를 쓰신다. 네,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행과 열에 대해서 복사를 할 때 정확한 참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일반 수식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나중에 함수를 작성하실 때 범위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함수인 수값을 표에서 참조할 때는 이 참조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커말 시험에서 답안이 하나만 있는 셀 하나에만 작성할 때는 참조를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답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이럴 때는 꼭 참조를 신경 쓰셔서 제대로 된 값을 참조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기본적인 수식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참조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함수를 쓰는 이유와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합계를 보시게 되면 이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셀을 각각 4층 연산 기호로 덧셈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합계라는 것을 전부 다 더해서 총 점수 값을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작성을 할까요? 자, 만약에 4층 연산을 쓴다면 일일이 는 하시고 이거 더하기 더하기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계산값이 표시가 돼요. 모든 값을 더한 거. 자, 그나마 이건 행이 지금 열 몇 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500행, 1000행 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쓴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작성하는 게 함수식이다. 자, 함수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식을 작성하시는 방법은 일반 수식과 마찬가지로 셀에서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수식 입력줄에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수식 입력줄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수식이 길어지게 되면 옆에 참조해야 되는 셀이 있을 때 위쪽으로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하기도 조금 힘들 수 있고 확인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서 작성하시는 걸 습관처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등호를 쓰겠습니다. 자, 저는 합계라는 함수가 sum이라는 함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s를 입력했더니 s로 시작하는 모든 함수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너무 많죠? 그래서 6까지 씁니다. sum이라는 함수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요걸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아까 소문자로 작성했는데 대문자로 바뀌면서 이 sum 함수에 들어갈 인수들이 표시가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해. 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현재 넘버 1, 넘버 2 쭉 돼 있다는 얘기는 콤마로 해서 지정을 하면은 계산을 할 거야. 이 식대로 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sum 함수를 쓴 게 되고요. 결과도 표시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덧셈 기호만 빠지고 아까랑 다른 게 뭐가 있지? 똑같이 불편한데? 네, 근데 함수에서는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가로 닫습니다. 자, 범위를 지정하는 기호는
콜론을 사용합니다. G3 콜론 G15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합계를 할 건데 G3에서 G15까지 할 거야.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엑셀에서 사용하는 기본 함수. 기본 함수는 합계, 평균, 숫자 기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5개가 있는데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 해당하는 결과를 바로바로 구할 수 있고요. 일반 계산식과 다른 아주 좋은 점은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범위는요, 하나의 열에 대해서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시면 이 범위의 의미는 D3번 셀에서 F15까지 모든 데이터를 합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평균 구해볼게요. 평균은 average. 네. 아까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라고 했는데 마우스로 가면은 좀 귀찮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뭐다? 화살표 키로 내가 원하는 함수를 선택하시고 키보드에 탭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대문자로 바뀌면서 똑같이 인수명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범위 지정해 주시면 바로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엑셀에 사용하는 기본 함수들,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도 똑같은 형식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count 그리고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count라는 함수의 의미는 뭐다? 현재 선택된 범위에서 셀에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숫자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네, 그거 묻는 겁니다. 인원수를 구하거나 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볼까요? 아까 배웠던 연결 연산자 이렇게 쓰시고 쌍따옴표로 명 이렇게 하면 13명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최종 결과를 표시를 하죠. 최대값, 최소값은 max와 min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x 해서 이렇게 쓰시게 되면 이 중에서 최대값 그리고 min을 쓰시게 되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 기본 함수는 이렇게 함수명을 아셔도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홈 메뉴에서 시그마에 있는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수식이 적용이 되고요. 범위만 지정하시면 바로 구할 수 있다.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함수 입력 방법입니다. 자, 함수 작성 방법에는 꼭 이것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fx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는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 함수 마법사라는 창이 뜹니다. 함수 마법사는 대화 상자를 통해서 함수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했던 sum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sum이라는 함수를 쓸 건데 범위가 어떻게 되니?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합계를 할 거야. 그리고 설명도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바로 결과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함수 하나만 쓸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보통 커말 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 때는 함수 안에 함수도 쓰고 여러 가지 함수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 함수 마법사를 쓰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수식 입력줄에서 작성하시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함수 볼게요. 자, 계산식 클릭했더니 이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도움되는 블록으로 표시가 됩니다. 굉장히 편하죠. 앞으로 함수식을 작성하실 때는요, 요 함수식에서 필요한 인수들이 어떤 것들인지, 비록 영어로 되어 있고,
별다른 설명은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도움말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이 함수에 필요한 인수들이라고 하고요. 이 인수들은 콤마로 분리되어서 표시가 되고 이 형식에 맞게끔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함수인 sum 함수는 넘버 1, 그 다음에 넘버 2, 뒤에 점점점. 네, 점점점이라는 것은 무수히 많을 수 있는데 생략해서 표시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수명 중에서 이렇게 대괄호가 쳐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생략해도 상관없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하나만 입력하셔도 제대로 된 결과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수를 보시게 되면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콤마를 쓰시는데 이건 하나의 인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콤마로 구분만 된다면 범위와 특정 셀을 같이 해서 합계를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넘버에 해당하는 그런 인수에 대한 적용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수식을 쓰시게 되면 이렇게 블록별로 해서 색상이 다른 걸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식은 넘버 1을 선택하면 이게 넘버 1, 이게 넘버 2, 넘버 3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함수들을 배우실 텐데 그 함수들을 쓰실 때 이러한 인수명과 그 다음에 확인하시는 방법들을 이용하시면 굳이 함수 작성하는 방법 전체를 외우실 필요 없이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이 도움말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기본 함수가 아니고 이 기본 함수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함수들 종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